지옥과도 같은 전월세난이 끝나기를 바라는 서민들,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곳을 찾는 맞벌이 부부들, 재건축을 기다리며 낡은 집에서 희망을 기다려온 주민들, 이 평범하고 성실한 시민들의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재개발 싹쓸이의 이성재 교수입니다. 네, 여러분 앞에 우리 오세훈 시장이 당선이 되고 당선 소감 내용 잘 들으셨죠? 서울시의 가장 중요한 현안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추진해 오던 것들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차피 여든 야든 지금 공급이 부족한 건 한 목소리를 내고 있고, 그런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이 서울시장의 의지, 그게 아무래도 적극적인 마음이 반영이 돼서 그런지 저도 사실은 오세훈 시장이 이번에는 낙선할 줄 알았는데 결과가 됐습니다. 예. 이거는 주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염원이 반영된 이런 결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세훈 시장이요, 이번이 마지막 시장 임기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마지막 임기 말미에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그렇다 그러면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이번 시장의 역할을 굉장히 잘 해내기 위해서 노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동안 임기 동안에도 나름대로 많은 성과를 이뤘지만 이번에는 진짜 적극적으로 성과를 이뤄서 대선까지 쭉 달려가는 행보를 보일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오세훈 시장이 추진하고자 하는 이런 내용들 반드시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여러분 입장에서는 반드시 그 지역과 관련된 곳들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투자하실 것을 저는 적극적으로 권하기 위해서 오늘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것들을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지 자료만 이렇게 보시면서 말씀 나눌게요. 자, 먼저 여러분들 오세훈 시장 선거 공약이었었습니다. 안심하고 거주하는 주거 환경 31년까지 31만 호 착공하겠다. 뭐 여기 지금 타이틀들 여러분 눈에 보이시는 것처럼 첨단 창조산업 클러스터, 한강 그린 르네상스 신통기획 시즌2, 무주택자 주거 안전망, 교통 대전환 서울, 다시 강북 전성시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양한 이런 공약들을 내세웠습니다. 근데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 부동산과 관련해서 부동산만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진짜 다시 사람들이 서울로 돌아올 수 있도록 서울을 개편하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한다는 얘기죠? 그냥 집만 짓는 게 아니라 집을 많이 지어서 사람이 많아지면 뭐합니까? 교통이 지옥인 것을. 그래서 일산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유, 도시가 생겨서 좋기는 하고 주택도 많아져서 좋기는 하고 인프라도 넓어지고 좋아졌는데 서울로 출근하는 시간이 자꾸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교통이 함께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이건 이제 일예로 말씀을 드린 거고, 서울의 모든 전 지역이 사실 그렇습니다. 저는요, 어렸을 때 관악구에서 오랫동안 살았는데요. 그때 항상 라디오에서 지금 이 순간에 까치고개 막힙니다. 남부순환도로가 꽉 막혔습니다. 이런 얘기를 항상 들었었는데요. 여러분, 강남순환도로가 생기면서 남부순환도로가 굉장히 수월해진 거 아세요, 여러분? 지금 서울은 가까운 거리만 잠깐 가도 15분, 20분은 기본적으로 걸리는데요. 이거를 하프타임으로 줄이는 여러 가지 공약들, 그리고 지하화를 많이 만든다고 했는데 실제로 지하화가 진행된 곳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편리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진행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또 그래서 지역 구별로 뭐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시죠. 서초구 같은 경우는 뭐 고속버스 터미널, 남부터미널 복합개발 추진한다 그러고, 뭐 또 되게 많죠. 빨간색으로 중요한 포인트만 여러분이 보기 좋게 이렇게 좀 색칠을 해 두었는데요. 결국은 뭐냐? 교통망을 조성하고 재건축, 정비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서울에 있는 모든 지역의 전체 대도시 변화 를 꿈꾸면서 마포구는 이렇게 하겠고 용산구 성동구는 이렇게 하겠다. 고속도로 철도 지하화하고 그 위에 짓겠다. 예, 이거 뭐 선진국에서 이렇게 했는데 굉장히 성공적으로 잘 운영이 됐죠. 저희도 따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금천구 약간 서울에서는 외곽 지역으로 분류되는 약간 그런 곳인데요. 이것도 굉장히 발전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관악구 참 기업이 없고 재정 자립도가 낮다 보니까 사실 발전이 굉장히 더딘 지역인데, 이쪽 지역에도 신통기획, 모아타운 이런 것들
적극적으로 추진해가지고 다 업그레이드 하겠다고 합니다. 구로구도 많이 지금 옛날보다는 위상이 많이 달라졌는데 지식산업센터라든지 많은 일자리들이 들어오면서 거기에 걸맞게끔 오래된 빌라촌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도 개발하겠다고 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노원, 도봉, 강북, 옛날의 강북이 아니라 정말 기대하는 강북으로 만들겠다고 합니다. 모든 것이 이 부동산의 상승을 야기하는 발표들이 나오고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을 다음 대선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난 서울시장 그 후보 공약 때 내세웠던 내용들도 꽤 많이 추진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앞으로도 그럴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대해도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다양한 요소들로 서울에 있는 부동산 시장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여기에 또 요즘에 이런 이슈까지 있습니다. 빠르게 시장에 돈이 풀리고 있는데요. SK하이닉스 노조 임단협에서 주택자금 대출 5억 요구할 듯,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이게 왜 이러냐면요. 여러분, 삼성전자에서 무주택자가 만약에 집을 사느라고 회사로부터 만약에 대출을 원한다면 5억을 해주겠다고 합니다. 그것도 연금리 1.5%로. 지금 요즘에 이재명 정부의 대출 규제로 지금 주택 대출이 좀 안 되고 있거든요. 요건 따끈따끈한 내용인데요. 그저께부터 진짜 신규면서 무주택자한테만 70% 상황에 따라서는 그 이상의 대출이 나오기도 하는데, 지금은요, 신규가 아니고 그냥 무주택자는 60%밖에 안 해줍니다. 또 줄였어요. 지금 대출 또 줄였어요. 이 와중에 또 줄였는데요. 중요한 건 삼성에서는 오히려 5억을 1.5% 금리에 빌려주겠다고 합니다. 아니, 주식시장이 지금 더 날아가고 있는 SK하이닉스 노조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도 이런 요구를 하고 당연히 본사 입장에서도 받아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렇게 되면 앞으로 주택을 사려는 수요가 더 많아지는 걸까요? 적어지는 걸까요? 훨씬 더 많아지죠. 자, 그러면 SK하이닉스 직원이면서 삼성전자 직원들이 저 대구에 있는 주택을 살까요? 부산에 있는 걸 사겠습니까? 서울에 있는 걸 사겠죠. 저는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울 물론 많이 올랐는데요, 아직 덜 올랐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아니더라도 지금 서울시장은 너무나도 뜨거운데, 또 오세훈 시장의 당선으로, 또 이런 대기업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더 부양될 수밖에 없는 지금 이 분위기에 빨리 여러분들이 선점할 것을 저는 적극 추천합니다. 이 돈은 어디로 갈까요? 역세권 넘는 셔세권 뭐길래 삼전 SK하이닉스 성과급에 들썩 난리가 났습니다. 주식 사려 돈 빌린다. 신용대출 한 달 새 2조 6천억 증가. 지금 코스피가 5천, 6천 돌파할 때도 뭐 감사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7천, 8천까지 돌파를 했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재명 정부가 너무 잘해준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SK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에서 정말 현명하게 잘 또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정말 좋은 시장을 지금 만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한데요. 여러분, 이 주식시장이 영원히 9천 돌파하고 10,000 돌파하고 계속해서 좋아질까요? 항상 그래왔나요? 그렇지 않죠. 반드시 6천, 5천으로 다시 또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이런 상황들은 반드시 만나게 될 겁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 약속한 대로 주식이 좋아지면서 많은 또 인기를 얻고 있고, 지금 많은 개미 투자자들이 이렇게 신용대출까지 빌려서 많은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런 영광이 영원할 것으로 보여집니까? 아닙니다. 이미 주식을 오랫동안 투자해 본 사람들은 다 한 목소리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또 무너질 날이 올 텐데, 그때 개미 투자자분들은 상처를 받을 수도 있을 텐데 라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가 되면 지금 정권에 대한 신뢰가 조금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계속 좋아질 줄 알고 신용대출까지 받아서 투자했는데 안 좋아지면 그때 정부를 여러분이라면 원망하시겠습니까? 문재인 정부 때 기억나세요? 그때 절대로 빚내서 집 사지 말라 그랬어요. 후회할 거라고. 근데 그때 어떻게 됐죠?
정부의 말을 듣지 않았던 사람들만 벼락 거지를 면할 수 있었죠. 오죽하면 벼락 거지라는 유행어까지 돌 정도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주식은요, 영원히 상향할 수는 없습니다. 언제나 우상향을 항상 그런 통계로 우리 대한민국은 걸어왔었고요. 앞으로도 그럴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주식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균형 있는 투자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주식으로 돈 번 사람들은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이렇게 찾아보니까요. 주식으로 돈 벌면 집 샀다. 무주택 가계차익 70% 부동산으로. 무슨 말이에요? 예, 주식으로 어느 정도 돈을 벌면은요, 일부 돈을 빼가지고 안전자산인 부동산에 투자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지금 시장 상황 가운데서도 부동산이 올랐고요. 여당, 민주당이 정권을 지금 잡으면서도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었을 때에도 부동산이 빠질 줄 알았는데 역시 올랐습니다. 앞으로 오를까요? 떨어질까요? 사실 중저가였던 아파트들이 오른 거지 빌라는 덜 올랐습니다. 아직 지방에 있는 빌라하고 서울에 있는 빌라 가격이 얼마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서울 빌라 저는 아직 너무나도 싼 시장에 여러분 기회의 시간에 있다. 절대로 단타 치지 말고 지금 서울에 있는 빌라, 재개발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빌라 매입하셔가지고 1년, 2년 앞으로 굉장히 상승이 기대가 되는 시장인데요. 여러분 그때 꼭 맛볼 수 있도록 지금 매입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돈은 자꾸 풀리는데 공급은 부족합니다. 지금이 삼성전자 8만 원 시대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뭐가? 빌라가요. 공급이 이렇게나 많이 부족합니다. 여러분 그래프 보이시죠? 이렇게나 많이 부족합니다. 자, 빠르게 부동산 자산을 세팅할 타이밍이라고 저는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끝으로 제가 광고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광진구 자양동에 2억으로 여러분들이 진입할 수 있는 신축 무주택으로 간주되는 다주택자여도 1.1%의 취등록세만으로도 매입할 수 있는 신축 빌라를 제가 확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부동산에 가보십시오. 그 동네 좋은 건 알지만 2억으로 살 수 있는 빌라가 있나요? 없어요. 없습니다. 최하 3억 5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도 신축 제가 확보하고 있는 물건 있으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연락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정말로 좋은 시대에 좋은 선택해서 우리 같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